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중구 교수님 책 미시경제학 제7장 불확실성화의 선택 중에서 2절 기대효용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91페이지가 되겠고요. 첫 번째 줄에서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상황 조건부 하에서의 선택을 볼 때는 상황 조건이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두 가지 조건, 불이 났을 때, 나지 않았을 때, 뭐 그것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꼭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반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기대효용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과 모르겐스테른이라는 두 학자가 만들어낸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게 기본 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기본 가정, 공리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불확실성화에서 선택 얘기할 때요,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복권, 로터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있죠? 상이한 확률로 상이한 금액 상금을 주는 복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공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완비성이 있고요. 완비성. 우리가 그 소비자 선택 이론의 선호와 관련된 그 얘기할 때 완비성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행성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 완비성과 이행성 같이 포함되는 걸로 해서 얘기를 할게요. 완비성과 이행성 요거를 충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연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성. 자, 연속성이라는 것은 그 뒤에 다시 한번 간단한 예를 통해서 저자분께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연속성은 P의 확률로 어떤 상을 주는 복권, 로터리, P 이게 있는데, 만약 P가 1이면 A를 확실하게 갖는 것보다 이 복권을 더 선호하고, P가 빵이면 A를 더 선호한다. 그랬을 때 그 중간에 해당하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P라는 확률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게 연속성이에요. 점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이라는 거예요. 독립성. 자, 독립성이라는 것은요, 거기 한번 살짝 보시면 의사결정자가 A와 B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C라는 게 생깁니다. C는 이 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있을 때 C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라는 확률로 A라는 복권이 있고, P의 확률로 A를 주는 동시에 1-P의 확률로 C를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한 P의 확률로 B를 주는 동시에 1-P의 확률로 C를 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의사결정자, 선택자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느껴지면 그게 바로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C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등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부등확률. 부등확률이라는 것은 뭐 확률이 높으면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을 탈 확률이 더 높은 복권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자, 복합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합확률 해서 복합확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확률. 그래서 복합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복권이 있는데 그것의 상, 그거에서 얻게 되는 이득, 프라이즈, 상은 또 다른 복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했더니 또 다른 복권을 주는 거야.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뭐 이런 찬스랑 비슷하죠. 자, 궁극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상, A를 탈 확률만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최종적인 금액이 만약에 확률과 곱했을 때 똑같으면은 나한테는 느낌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구체적인 설명을 몇 개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완비성과 이행성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해서 점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도 그렇고 이제 독립성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립성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성의 공리는 다음에 얘가 거기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요걸 따라서 한번 보시면, 자, 소비자는 휴대폰과 디카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며, 그러니까 너 휴대폰 가질래? 아니면 디카 가질래? 라고 하면 그럼 뭐 나는 두 개 똑같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둘 외에도 야구 점퍼라는 제3의 상품이 존재해요. 지금 내가 휴대폰과 디카 고민하고 있는데 야구 잠바 점퍼
네, 요거라는 게 이제 하나 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선택지가. 근데 휴대폰과 D카는 전자기기고 야구 점퍼는 뭐 이건 뭐 야구 하는 거니까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두 개의 복권이 있는데 하나는 0.3과 0.7의 확률로 휴대폰과 야구 점퍼를 상으로 주는 한편 또 다른 하나는 거기 보시면은 0.3과 0.7의 확률로 D카와 야구 점퍼를 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휴대폰과 D카 이렇게 쭉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는. 근데 휴대폰과 야구 점퍼를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상품으로 주는 이거는 뭐냐면 거기 다시 보시면 0.3의 확률로 휴대폰을 받아. 0.3의 확률로 휴대폰을 받고 더하기 0.7의 확률로 야구 잠바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랑 이런 복권이 있어요. 이런 복권과 다른 거 쓰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런 복권이 있네.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0.3의 확률로 D카를 받고요. 더하기 0.7의 확률로 야구 점퍼를 받게 됩니다. 자, 요런 복권이 있고 요런 복권이 있는데 나한테는요. 이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거야. 그게 바로 거기 제3의 야구 점퍼가 있든 없든 나한테는 동일하다라는 거. 두 복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바로 독립성이 충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부등 확률이라는 것은 당연히 확률이 높을수록 더 좋다는 거니까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복합 확률 공리라는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잘 봐주도록 하시죠. 자, 복합 확률이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단락이죠. 자, 어떤 복권에 있어서 당첨될 확률이 0.3인데 당첨이 되면 또 다른 복권을 상으로 준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어떤 복권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첨됐어요. 당첨이 되면 내가 이제 뭘 받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때 또 복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첨될 확률은 P가 0.3이야. 근데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또 다른 복권으로 가게 되고요. 이 또 다른 복권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당첨이 될 확률은 0.2입니다. 근데 이때 당첨되었을 때 300만 원 이렇게 나한테 받는다라고 할게요. 물론 이제 반대는 꽝꽝 하는 거니까 따로 표현을 하지는 않고요. 자, 그런데 이 의사결정자는 지금 두 단계,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테이지를 통해 가지고 300이라는 돈을 얻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맨 처음 첫 번째 한 단계에서 그냥, 어떤 복권이야? 요거 말고 어떤 또 다른 복권이 있어요. 얘가 A라는 복권인데, B라는 복권은, 야, A당초 당첨이 되잖아요? 당첨. 그럼 0.06의 확률로 당첨되면은, 그냥 당첨돼 버리면은 300이라는 돈을 받는 이런 복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한 단계 거쳐서 가든 아니면 직접 0.3 곱하기 0.2 해가지고 300 받던 이 사람한테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우연성이라는 심판, 그러니까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성이라는 심판을 몇 단계 거쳐서 받든지에 상관없이 궁극적인,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상금 요거 받을 기대 소득이 똑같으면, 기대치가 똑같으면은 이때는 그냥 같다. 확률이 0.6, 0.6, 0.06, 0.06 똑같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193페이지 거기 가보시면요. 이 독립성의 공리와 이 복합 확률의 공리가 약간 서로 충돌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직관하고 잘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동일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이게 이제 저 뒤에 약간 느낌이 행동경제학 느낌하고 가까운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거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독립성과 복합 확률의 공리가 충돌되는 거와 같이 느껴지는 건데요. 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A는 0.5의 확률로 200만 원의 상금을 주는 복권이고요. 그래서 A라는 복권은 0.5의 확률로 얼마를 받는다? 200만 원의 돈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0.5의 확률로 꽝 이렇게 되고요. B는
그냥 100% 1이죠. 1의 확률로 어떻게 됩니까? 3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A는 0.5의 확률로 200을 받고 0.5의 확률로 꽝이고요. B는 확실하게 3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두 사람한테 거기 보시면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그 확률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거기 보시면 이거 두 개가 지금 완전히 이 사람한테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독립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독립성 공리에 따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0.3의 확률로 A, 즉 복권을 상으로 주는 복합 복권과 0.3의 확률로 B, 확실한 30만 원의 상금을 주는 B 사이에서도 아무런 차이들을 느끼지 못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합 공리에 따르면은 거기 나와 있는 로터리 A와 곧바로 0.15의 확률로 200만 원 주는 복합 거기 복권의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B는 독립성 공리에 따랐을 때는 0.3의 확률로 A를 이렇게 받게 되는 복합 복권. 이게 얘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어떤 이 사람의 상태인데 0.3의 확률로 A라는 복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복합 복권과 0.3의 확률로 B를 받게 되는 거야. 0.3의 확률로 B를 받게 되는 거랑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해 가시겠죠? 근데 이게 두 개 금액이 약간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바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자, 이 경우는 0.3의 확률로 30 받는 거랑 0.15잖아요. 0.15의 확률로 200을 받는 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이 사람한테 원래는 우리가 봤을 땐 똑같아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약간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거기 한번 볼게요. 다음 단락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이 사람은 복합 복권 A와 복권 B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않고 동시에 복합 복권 A와 복합 복권 C와 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않게 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보면은 거기 B와 C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막상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금액이 크지만 확률이 작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해봤더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금의 차이가 30만 원과 200만 원 차이가 워낙 커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에서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이쪽을 또 많이 이렇게 선호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직관과 달라지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 두 공리가 동시에 충족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폰 노이만 모르겐스텔은 효용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2번 이렇게 할까요? 자, 폰 노이만, 폰이 붙으면 이제 약간 귀족의 그 자기 비슷한 그런 거예요. 모르겐스텔은 효용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용함수.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앞에 얘기했던 불확실성하에서 5가지 공리를 다 우리가 충족한다라고 하면은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앞에서 기대소득, 기대치를 극대화하려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우리가 극대화를 선택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증명됐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선호 체계를 폰 노이만 모르겐스턴 효용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관련된 기대 효용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먼저 살짝 맨 마지막 제줄에 보세요. 자, 어떤 복권에 대한 기대 효용을 계산하는데 맨 마지막 제줄 보시면 어떤 복권을 가지고 있어. 이 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첨될 확률이 0.01입니다. 당첨될 확률이 0.001이네. 굉장히 작네요. 0.001인데 상으로 노트북을 하나 받습니다. 노트북을 이렇게 상으로 받게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꽝이 낙첨될 확률이 0.99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999의 확률로 위로의 뜻으로 볼펜을 한 자루 준대요. 볼펜을 준대요. 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선물은 주긴 하네요. 참가 상품으로 이렇게 주게 되네요. 오케이, 됐죠? 자, 이때 이제 노트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만족, 효용, 유틸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족의 크기를, 노트북 얻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를 기대 효용이니까, 효용 함수니까 크기를 우리가 여기다 반영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노트북에 대한 효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거기 한번 보시니까 얼마가 되죠? 1000 유틸이다. 가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1000 이렇게 유틸을 얻게 되고요. 볼펜은 1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족이라 할게요. 만족의 크기, 효용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이때 효용이 이제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때 기대 효용을 구한다고 할게요. 기대 효용. 효용의 기대치에서 뭐 이렇게 써요. 기대치 해가지고 효용이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기대 효용은 0.001의 확률로 0.001의 확률로 노트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효용, 노트북일 때 효용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더하기 0.999의 확률로 자 볼펜 이렇게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쓰면 0.001의 확률로 얼마를 얻게 되는 거예요? 1000. 이제 노트북의 효용이 1000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0.999의 확률로 네, 얼마를 얻습니까? 효용, 볼펜은 효용이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기대 효용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화시킨 게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저는 노트북에 노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볼펜에 볼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서 효용의 기대치다라고 하면 이 로터리에 대한 효용 이걸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 피해 확률로 거기 보시면 A라는 상품을 받았을 때 그 효용의 확률을 곱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피해 확률로 내가 B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효용을 곱해주게 되는 게 이 복권에 따른 효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게 바로 이제 기대 효용, 그렇게 이 복권에 따른 기대 효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이 앞에 expectation을 이렇게 붙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뭔가 임의에 대한 효용 수준에서부터 이제 기대 효용 함수를 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네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UA와 UB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10억 원의 이득을 얻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때 효용 수준을 100으로 놓고 2억 원의 손실 보는 거를 효용 빵으로 놨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짜잔 해가지고 자,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이득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보니까 10억 원을 딱 얻게 됐을 때 그때 효용을 100으로 이제 간주하는 거야. 여기가 효용 수준이 돼요. 효용 이렇게 됩니다. 100으로 간주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양 끝에 여기를 하나 끄집어냈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 0이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2억 원이에요. 마이너스 2억 원의 효용이 거기 보니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억 원의 손실을 볼 때 그걸 빵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 효용이.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 자체가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다시 앞으로 와 볼게요. 자, 194페이지 네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예컨대 10억 원의 이득을 얻는 경우를 효용 100으로 놓고 2억 원의 손실을 그때 효용을 빵 이렇게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빵이 되는 거죠. 빵 이렇게 됐어요. 색깔을 맞춰서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빵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효용으로 표현하게 되면 효용 10억 원의 효용일 때는 효용이 100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2억 원의 손실을 볼 때는 효용이 빵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극단적인 끝에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있고요. 자, 각각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중간에 이득일 때 각각의 효용을 매칭되는 것을 우리가 선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걸 한번 찾아봐요. 우선 먼저 극단적인 걸 먼저 찾아냈고요. 그게 스텝 1 이렇게 된 거고, 다음 마지막 단락 볼게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효용 수준을 알고 싶은 임의의 금액 3천만 원의 이득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대요. 자, 거기 보세요. 확실하게 3천만 원의 이득을 얻는 경우에 피해 확률로 10억 원의 이득을 얻고 동시에 1- 피해 확률로 2억 원을 볼 가능성도 있는 했을 때 둘이 나한테는 똑같이 되는 게 어떤 점인가 그걸 찾는 거야. 자, 오른쪽에 보시면 3천만 원이니까 여기 0.3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자, 여기 색깔을 좀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너무 그래서 0.3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3천만 원이라는 요 확실한 그 소득과 같은, 자, 다시 왼쪽으로 보시면 3천만 원과 같은 이득을 주는 여기 나와 있는 복권되는 그 확률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용함수 0.3이라 해야겠네. 얘가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피해 확률로 10억 원의 이득을 얻는데, 그래서 피해 확률로 10억 원의 이득을 얻고요. 더하기 1- 피해 확률로 꽝이 되는 겁니다. 꽝이 되는 이런 복권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복권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만 쓸게요, 그냥. 이러한 복권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이거는 효용의 빵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해야겠네요. 마이너스 2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10억 원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때 각각이 얻게 되는 확률, 이게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제출에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P값이 얼마겠느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한, 이거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3천만 원 가져다주는 효용 이거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좀 약간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그 복권이 가져다주는 효용이 똑같아질 때 확률이 P가 얼마일까? 이거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195페이지가 보시면은 연속성의 공리에 따랐을 때 이 P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P값이 이제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0.4라고 대답을 했으면, 자, 밑에 그림에서 보면 0.4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C점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C점 이렇게 찾았어요. 이게 이제 거기 보시면 이때는 확률이 P가 0.4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거를 우리가 끄집어낸 겁니다. 자, 다시요. 위에 중간에 식이 나와 있잖아요. 확실한 돈 3천과 불확실한 여기에 나타내주는 요게 P가 0.4일 때가 얻게 되는 효용이 만약에 40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때 확률 P 이거 값을 찾아냈어. 근데 이때 P가 얼마냐? 0.4라고 하면 그때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 효용이 가상적으로 40 이렇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그림을 찾아냈고요. 자, 이거는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P값이 0.4 가지고는요, 저는 자 만약에 위험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기피자일수록 저는요 확실한 3천만 원이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불확실한 이런 복권이 있잖아요. 복권에 대해서 약간 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요 당첨이 될 가능성이 이 P가 이게 10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야 이제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P가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일수록 P가 커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더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일수록 0.4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여기 뭐 거기 밑에는 따로 있지 않고요. 그냥 점을 그냥 하나 더 C점 위에 찍으세요. 0.5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겁이 굉장히 많어. 그러면 저는 이거 싫어요. 확실한 돈 3천이 좋고요. 그냥 거의 뭐 그냥 이거 위험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P가 만약에 1에 가까운 사람은 여기까지 갈 거야. 예를 들면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렇게요. 자,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양극단에서 동일한 어떤 확실한 3천만 원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률 P를 정했을 때 그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P가 얼마 이렇게 결정될 건데 그걸 알 텐데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색깔을 요걸로 할게요. 여기서 요걸 합시다. 요거 두 개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겁이 더 많은 사람은 여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더 되는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겁이 진짜 많은 사람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중에 위험 회피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볼록성의 정도가 얼마나 볼록하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95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지금까지 도출한 결과를 거기 그림 밑에 옮겨 놓았는데 2억 원의 손실과 관련된 효용 수준이 빵이고요. 10억 원의 이득과 관련된 효용 수준이 100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A와 B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임의로 우리가 정한 거예요. 역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우리가 정했는데 자, 거기 잘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일단 이 기준점이 정해진 다음에 C의 위치는 우리가 이 C를 지금 찾은 거죠. C의 위치는 의사결정자의 선호책에 의해서 약간 달라집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불안하게 되면 0.4가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될 것이고 0.5가 되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P가 0.66 그거를 하나 또 그려놨습니다. 0.66이라고 만약에 대답을 했어. 확실한 어떤 효용을 이거 두 개를 동일하게 느끼는 확률 0.66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 위에 점차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거기 밑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거기 보시면은 밑에 폰 누이만 모르겐스텔은 효용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거 빨간 색깔을 우선 찾은 거예요. 지금 저 위에까지 했는데 이게 3천만 원이고 그게 아니라 3억하고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목금도 똑같이 찾아내고 얼마일 때도 똑같이 찾아내고 그래서 그 궤적을 연결한 게 이렇게 빨간 색깔이고 만약에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하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기대 효용과 관련된 요 곡선을 그려냈고요. 그 효용에 대한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할까요? 기대 효용의 성격 한번 볼게요. 기대 효용의 성격. 자, 기대 효용의 성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험성에 대한 태도 지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위험성에 대한 태도.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위험에 중립적인 사람이 있었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아래에서 올려다 볼 때 오목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은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선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위험에 대해서 기피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면 기피자다라고 하면은요. 우선 책에 나와 있는 결론을 좀 보고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198페이지 그 예를 한번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예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198페이지 거기 보시면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어떤 복권이 있는데 당첨될 확률이 0.3이야. 꽝이 될 확률은 그럼 0.7이겠죠. S라는 게 이제 1천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F라는 게 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을 때 상금의 기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300만 원이야.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사람의 이제 이득 수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득 수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효용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효용의 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득 수준이 빵일 때 잡은 거죠. 그때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어느 한 점을 잡았어요. 이때가 효용 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득 수준이 이제 1,000만 원일 때 1,000만 원 이렇게 되면 그때 효용 수준이 1,000만 원일 때 효용이니까 여기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1,000만 원일 때 효용이니까 여기를 합시다.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에 대응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기준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게 A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가 B점 하나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때 이제 상금의 기대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당첨될 확률이 0.3이기 때문에 꽝일 확률 0.7. 그래서 여기 기대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 3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300만 원. 자, 300만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소득은 300이야. 자, 다시요.
어떤 복권이 있는데 그 복권의 기대치는 기대소득이라고 쓸게요. 기대소득이 300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 당첨될 확률이 지금 P가 0.3이잖아요. 그래서 0.3의 확률로 1000만 원 이렇게 타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0.7의 확률로 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확실한 돈 300만 원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본다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기대소득이 300, 기대치가 300인데 확실한 돈 300하고 당신은 어느 게 좋습니까?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 위험이 내포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대소득 300인 거보다는 똑같은 기대치지만 요거를 더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곡선을 하나 그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기피자면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바로 오목하다 밑에서 보면 형태가 되면 위험 기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300만 원이 있는데 이 300만 원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다 내려 그릴게요.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 사람 손에 쥐어지는 300만 원일 때 효용이 여긴 거예요. 근데 이제 불확실한 소득 300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기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 효용이 관심인 거야.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기계적으로 우선 보세요. 요거 두 개를 점점점점점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서 여기가 바로 불확실한 300이 가져다주는 효용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거긴 D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 D점.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거기 보시면 여기가 D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거기 보시면 C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시요. D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 D는 이거야, 이거. 확실한 돈 300이 가져다주는 효용이고요. C는 뭡니까? 라고 하면 불확실한 돈 300이 가져다주는 효용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300, 기대치는 똑같아. 그렇지만 불확실한 300이라는 기대소득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확실한 여기 나와 있는 D점보다는 효용이 더 낮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대 효용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효용을 구하면 P의 확률로 요게 되고 1-P의 확률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잘 나와 있어요. 0.3의 확률로 10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연결하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이렇게요. 여기 점이 나타나는 게 효용의 기대치 해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게 보통 해서 다 쓰다 보니까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가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라고 하면 이쪽에다 한번 써보면 자, 0.3, 30%의 확률로 1000만 원 이걸 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라고 하면 효용의 기대치는 거기 위에 식이 나와 있어요. 0.3에다가 곱하기 효용, 이게 1000만 원이 가져다주는 효용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묶을게요. 대괄호로 더하기 그리고 0.7의 확률로 꽝이 되는 거네요. 0.7의 확률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꽝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확실한 300이 가져다주는 기대 효용을 나타내는 게 요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위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싫어하는 거야.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요. 당신 여기 똑같이 300만 원 확실한 돈이 있고 기대치가 300인 그 불확실한 그게 있는데 당신 어느 게 좋아요? 했더니 저는 확실한 게 좋습니다. 이 잘 안 하다 보면 이렇게 하세요. 야, 너 있잖아. 만약에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너 연봉 9천만 원 줄게. 근데 만약에 뒷면이 나오게 되면 너 연봉 1000만 원만 받아. 이렇게 사장님이 되게 막 장난기가 있는 거야. 이런 선택을 하라고 강요를 해요. 너 이거 할래? 그럼 이거는 앞면 나올 확률이 내가 동전을 조작한 게 아니니까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야. 그렇게 되니까 너 이거 하면 기대소득이 얼마예요? 기대치는 얼마예요? 기대치는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9천, 2분의 1 곱하기 이거 하니까 5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천만 원이야. 근데 너 이게 좋아? 아니면 확실한 5천만 원이 좋아? 이렇게 해요. 이거는 그냥 확실한 거야, 확실.
그리고 아니면 이 연봉을 정할 때 동전 던지기 하는 이거 할래.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거 두 개 값은 똑같다니까. 똑같지만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하냐면 이거는 확실한 5천을 더 이렇게 불확실한 5천보다 더 좋아한다고요. 아, 저기요, 저는 그냥 안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1억에 가까운 연봉도 좋지만 이게 1,000만 원 받으면 완전 타격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위험, 리스크가 있으니까 안전한 걸 더 좋아해요. 야, 그러면 넌 말이야. 불확실한 요 5천만 원하고 확실한 돈으로 하면 너 얼마나 이거 너 포기하고 이거 갖게 만들 수 있어? 아, 저는요, 그냥 한 4,500만 원하고 이제 얘네들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500만 원만큼 디스카운트 할 수 있죠. 바로 그 얘기야. 여기 보시면 기대 효용이 이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로 측정합니다. 안전한 자산이 가져다주는 효용의 크기가 이만큼의 효용을 더 크게 우리가 효용을 높여줘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도 수직거리로 볼 수 있지만 옆으로 보는 거야. 옆으로 봐가지고 불확실한 돈 300만 원이죠. 여기서 불확실한 돈 300만 원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돈의 효용은 얼마입니까? 하면 이쪽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따로 뭐 있진 않은데 그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와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점점점 해서 밑으로 내렸더니 이게 만약에 2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은 불확실한 돈 300과 확실한 돈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얼마랑 같습니까? 하면 이 300은 훨씬 더 좋은 거고 얘네 둘이 똑같은 것은 여기 우리가 뭐 따로 여기 점이라고 표시할게요. 2라고 할게요. 2라는 게 있으면 2라는 점 200만 원하고 값이 똑같다. 가치가 똑같다. 효용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이게 볼록성의 위치가 더 크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본 것처럼 자, 확실한 돈이 얼마가 있어? 확실한 돈이. 확실한 돈 얼마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할게요. 확실한 300만 원, 3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3천만 원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거의 효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여기서부터 위로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옆으로 측정하면 어떻게 돼? 옆으로 측정하면 여기요. 여기서 점점점점점 연결을 할게요. 점점점 연결하면 내가 여기 이제 평균을 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리스크가 빨강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보라 색깔이 훨씬 더 이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효용이 훨씬 높은 거야. 그걸 옆으로 측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옆으로 측정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을 한 게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 하실 때는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식보다 별건 아닌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요 예 있잖아. 요 예를 가지고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연습 문제를 풀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97페이지 밑에 그림 한번 거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득의 수준이야. 여기가 이득의 수준이고요. 일반화된 식을 보려고 해요. 여기 이제 F가 이제 꽝 해서 이제 망했을 때고요. S가 이제 잘 나갔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F에 해당하는 효용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효용함수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이렇게 찾아내고 그 다음 S에 해당하는 점일 때의 효용 얼마 해가지고 여기도 효용의 크기를 하나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S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점이 있는데 각각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일한 효용을 주는 P를 찾아내는 거야. 근데 이제 위험,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더 공률이 급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요런 식의 이제 효용함수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번노이만 뭐 효용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어떤 식으로 되든 이득이다라고 하면 루트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빨간 색깔로 해서 두 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해가지고요. 점점점점점 이렇게요. 두 개를 우선 처음엔 기계적으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기대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대소득은 소득의 기대치 하면은 여기 얼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P의 확률로 S가 되고요. 더하기 1 P의 확률로 F 이렇게 돼서 확실한 얼마의 돈 기대치 이렇게 돼요. 확실한 돈을 가졌을 때 나한테 얻게 되는 효용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되는데
불확실한 돈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이만큼 효용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만큼의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여기 나와 있는 불확실한 돈 이만큼이 가져다주는 효용이 요만큼인 거니까 그걸 확실한 걸로 바꾸려면 여기를 찾아낼 수 있고 요 점을 우리가 찾아내게 돼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H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가 M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여기 연봉이 5천 주는데 동전 던지기로 해가지고 하는 이게 만약에 5천이라고 할게요. 기대소득이 5천인데 동전 던지기에서 5천은 확실한 5천보다 효용이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불확실한 5천이 주는 효용이 바로 여기인데 그걸 확실한 5천이 주는 불확실한 5천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돈을 찾으면 이 사람이 이만큼 돈을 포기할 생각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4,500이라고 할게요. 4,500. 그러면 이만큼 500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볼게요. 옆에서 보시면은 여기요. 여기 두 개를 점점점점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 H점에 해당하는 점 찾았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여기 나와 있는 돈이 이렇게 확실한 기대 여기 확실한 돈 얼마 이거와 같은 거를 동일한 효용 확실한 효용을 주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로테이션을 잘 봐보세요. 여기 요거의 효용이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걸 그냥 쓰면 되죠. 확실한 돈 5천이 주는 효용이에요. 자꾸 이 안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볼 땐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한번 잘 좀 보시면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 P 요거 S 더하기 1-P 그 다음에 F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돈 이게 가져다 주는 그때 효용.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사결정할 땐 기대 효용이라니까 기대 효용이 여기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기대 효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 기대 효용은 자 효용의 기대치야. 그러니까 여기가 될 확률이 얼마라고요? P. 그러니까 P의 확률로 요게 되는 거예요. 효용의 기대치 하니까 조금 더 크게 쓸게요. 효용의 기대치. 이렇게 해서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시다. 효용의 기대치가 P의 확률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가 되고요. 더하기 1-P의 확률로 요거 꽝이 된단 말이에요. 꽝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보실 때는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표현 쓸 때 요거냐 그게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만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녹색깔 같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효용함수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더 볼록성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각주에 거기 나와 있는데 각주 17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더 오목성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 갭이 더 벌어지잖아요. 그럼 위험을 더 싫어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신 다음에 198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위험에 중립적인 사람은 이게 돼, 효용함수가. 그럼 이게 된다는 건 뭐야? 그렇죠. 확실한 돈이든 불확실한 돈이든 그냥 5천 있으면 저는 다 효용이 똑같습니다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효용함수가 3개가 있어요. 요거랑 파랑과 노랑인데 노랑으로 갈수록 위험을 훨씬 더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우상이 향하는 직선이 되면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건요. 확실한 5천이 주는 효용이 더 작은 거야. 불확실한 5천이 주는 게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실 때는요. 효용함수 위에 있는 것은 확실한 어떤 이득이 소득이 가져다주는 효용이고요. 그 다음 직선으로 점점점 해서 이 효용함수 간에 선을 연결한 그 위에 있는 것은 불확실한 어떤 나의 재산 상태 이득이 주는 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9페이지 가보시면요.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응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2번 해가지고 보험과 관련된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험 사례, 보험에 대한 예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앞에서 본 것처럼 6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4분의 1의 확률로 재산의 피해를 볼 수 있대요. 그럼 4억 원의 피해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재산이야, 재산. 웰스 해서 재산 크기라고 합시다.
사고가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6억 원이라니까.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2억 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2억 원일 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이 예를 통해서 먼저 하세요. 그게 좀 더 이해하시긴 편해요. 이렇게 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6억 원에 대한 효용이 이제 여기서 그릴 수 있겠죠. 점점점점. 6억 원일 때 효용은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요 둘을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걸 쭉 하는 게 이제 효용함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효용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의 재산일 때 효용함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 효용이 관심사니까 요거 두 개를 연결을 하세요. 연결을 해서요. 좀 기계적으로 하셔도 돼요. 점점점점 연결을 해서. 자, 거기 보니까 확률 4분의 1의 확률로 이제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보시면 여기 5 이렇게 하면 우선 기대소득은 5가 돼요. 이 5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4분의 1의 확률로 꽝 하고 불이 나게 되면 내가 2억 원이 되는 것이고, 사고가 안 나게 되면 4분의 3의 확률로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5억 원에 이렇게 기대소득 되는 겁니다. 근데 이 5억 원이 점점점 해가지고 이제 불안해. 왜냐하면 내가 말 그대로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나면 2억 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안 나면 안 날 가능성이 높지만 안 나면 6억 원이지만 저 불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옆으로 좀 점점 연결시켜서 거기 보시면 C점 옆에 요 점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중에 요만큼의 차이는 확실한 효용을 주는 차이, 이게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만큼의 차이가 있게 되면은 요게 만약에 4억 5천이라고 할게요. 그럼 나는 이만큼 5천만큼 포기할 생각이 있는 거야.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여기에 연결을 해보면, 자, 우린 이건 기대 소득이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기대 효용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확실한 5억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여기에요. 여기 다시 정리하면 확실한 5억이 주는 효용은 여기 위, 너무 위로 가서 좀 정신없는데 여기 확실한 5억이 주는 효용은 요거가 되는 것이고, 요건 이제 불확실하다니까요. 다시 점을 찍으면 요게 불확실한 5억이 주는 효용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효용이 요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불확실한 5억이잖아. 그러니까 피해 확률이 4분의 1이죠. 4분의 1의 확률로 여기 효용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3의 확률로 효용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해당하는 게 바로 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좀 잘 나와 있죠. 0.25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실 거는 여기 기대소득 5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대치, 거기 봤을 때 확실한 그리고 불확실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게 훨씬 더 이만큼 효용이 높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뒤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불확실한 5억이 가져다주는 확실한 돈 이만큼으로 또 우리가 차이를 측정할 수 있겠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한번 다시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1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불이 나든 불이 나지 않든 어느 경우에나 5억 원의 확실한 재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바로 D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D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 책에 잘 나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김 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해가지고 효용 수준을 CD에 해당하는 만큼 더 효용을, 불확실성보다 이만큼 더 효용을 올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했을 때 얼마나 너 더 행복해졌니? 라고 하면은 거기 따로 앞에 D점 따로 있진 않죠. D점 밑에 따로 C로 돼 있네. 불확실한 경우일 때 효용이 C인데 이게 불확실이 내포돼 있을 때 불확실한, 여기 보시면 5억 원이 가져다주는 효용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 D점에 가게 된다니까. D는 바로 뭐라고요? 확실한 5억 원이 가져다주는 효용.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던 안 나던 이 사람은 확실하게 5억 원을 유지하니까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효용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차근차근 책에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오목함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게 원점에서 봤을 때 이게 오목하다 해서 오목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 보시면 x3라는 게 k라는 가중치를 둬서 k가 만약에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0에 가깝게 되면은 x2에 가깝게 되고 1에 가까우면 이쪽으로 가깝게 돼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곡선의 형태, 그것을 오목함수라 그러고요. 그때 20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관계, 여기 나와 있는 그 확실한 5억, 여기서 보시면 확실한 값 그거랑 여기 불확실한 요거 나타내는 거 할 때 위에 요게 더 위에 표시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오목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기수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르는 기수적인 효용,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만족의 크기 증가분 그런 것들을 나타내긴 하는 건데,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이에 비해서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른의 효용함수는 기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수성이 한계 효용 학파에서 효용이 한 단위 증가하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르대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를 재는 지표인 온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온도를 잴 때는요, 먼저 얼음이 어는 거기 보시면 빙점 그거 하나랑 물이 끓는 비등점 그 두 개를 찾아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것도 똑같아. 기준점을 두 개 잡아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서 사실 그거를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숫자로 표현하긴 하지만 순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온도계를 측정할 때 섭씨로 하냐 화씨로 하냐 어떻게 하던 사실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약간 순서에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3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두 번째 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 두 값, 여기 보시면 물이 어는 곳과 끓는 점 두 개 기준을 딱 잡게 되면은 나머지의 효용 수준도 유니크하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수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수적인 특성을 지니는 그런 효용 함수다라고 매듭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른 효용 함수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서수적이다라는 게 바로 그런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보험 사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위험한 자산에 대한 선택,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배웠던 불확실성화의 선택을 응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